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칠판 보이십니까? 네. 뭐라고 써놨죠? 장외 주식. 장외 주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눈빛이 막 전부 다 막 떨망떨망해서 너무 좋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까봐 종이를 좀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다 적어놨죠?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장외 주식. 여러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장외 주식 한다고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 계세요? 좀 얘기는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장외 주식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고도 불안불안해 한다? 네. 또 있습니까? 장외 주식?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게 된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우선은 거래소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네. 상장주. 글씨 보이나요, 뒤에? 네. 이 상장주. 상장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본 사람 있어요? 빨간 색깔 피켓 들고 한 7명이서 단결 써놓고 투쟁 적어놓고 뭐 이거 상패 철회하라 개미들 살려내라 이런 식으로 아, 봤어요. 네.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앞에서 해요 보통? 회사? 금감원. 금감원? 그런데요? 살짝 비슷했어. 금감원. 이 종목들이 정답 받아요. 네. 한국 거래소 상장이 어디 되어 있어요? 한국 거래소. 우리가 그거를 KRX라고 합니다. 네. 한국 거래소는 KRX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뭐 스펙주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우선주 뭔지 다 알죠? 네.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네. 네.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략 2,000개. 맞습니다. 대략 한 2,000여 개 정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직 상장 안 된 기업이 아니죠.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상위 0.4%입니다. 아, 상장이 되었는데? 2,000개가요? 2,000개가요. 0.4%입니다. 0.4%.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응?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니시고 계시던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0.4%. 이게 중요해요. 상위 0.4% 되어 있다. 상장기. 네. 그럼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상장. 비상장 주식. 이 꼴을 뭐라고요? 장외 주식. 그렇죠. 장외 주식이죠. 이 비상장주랑 상장주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비상장주라 그래서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주식이 있겠죠. 네. 왜 주식이 있을까요? 법인. 법인. 네. 법인이 돼서 주식회사로 회사를 등록을 하면 주식이 발행이 됩니다. 그 주식을 회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 대신.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임직원들 주식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겠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주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우리 회사 주식이에요. 쉽죠? 주식 해보면 쉬워요. 우리 회사 주식. 이걸 우리 사주라 합니다. 보통 갖고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이득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 왜 손실일까요? 위험자산. 위험자산. 자, 이거 우리 사주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인데 너무 위험할까요? 위험자산이라고? 삼성전자인데 수수료. 수수료? 올라가지요.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주는요,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이 7만 원에 받지 않아요. 더 낮은 가격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왜 좋은 걸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왜?
사고 팔았을 때 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사주라도. 그죠? 네. 우리 사주를 받자마자 팔 수도 없어요.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득이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근데 비상장주.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보드마커 만든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이름이 뭐 보드라고 할게요. 이 보드사에서 주식을 100주 발행했습니다. 주식회사로 등록이 됐어요. 상장은 당연히 안 됐고요. 이 주식을 자, 우리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충남이요. 충남, 우리 충남의 아드님한테 50주를 1,000,000원에 판대요. 사실 겁니까? 우리 회사 너무 유명한 기업이래요. 안 되네. 유명해요? 엄청 유명해질 거래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유명해지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유명해지면 올라가지 않을까? 다른 분도 있어요? 저 안 살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오산이요. 오산에 오셨어요. 우리 오산에 따님. 왜 안 살 것 같아?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뭘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잘 될 거라고 한 거지 잘 확신이 없잖아요. 그쵸?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 주식을 우리가 샀을 때 이득을 못 보는 이유. 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외 주식을 하면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외 주식입니다. 장외 주식. 종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장외 주식. 거래소 상장 기업은 0.4% 뿐이다. 이게 KRX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수천여 개 기업들이 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상장주들이 모여있는 한국 거래소를 KRX라고 하는데, 이 비상장주들이 모여있는 비상장주 거래소가 있어요. 그걸 KOTC라고 합니다. 조금 영어들이 어려우면 상장주, 비상장주로 나눠서 구분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KOTC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상장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해요, 지금? 상장. 상장주. 삼성전자 무슨 종목이에요? 성장률. 상장주죠. 그죠? 오늘 우리 잡았던 네오위즈 무슨 종목이에요? 상장. 상장주죠. 우린 상장주를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장주의 가장 큰 이점이 뭐라고요? 상장주의 가장 큰 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 산다. 그쵸? 그리고 누구야? 어이구, 오케이. 한 손으로 받았어. 대박인데? 산다는 거. 이 비상장주는 살 사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상장주 중에서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비상장주. 자, 아까 말했던 KOTC, 장외 주식 거래시장에 등록이 된.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래소가 최종 단계라면 그 앞전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예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이겠고, 그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한국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상장하기 전에 뭘 해요? 공모. 공모가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어 내가? 그 모집 무슨 모지? 투자할 사람들. 공모잖아. 공이 무슨 공이에요? 공. 비 아니지. 쉽게 생각해요. 응? 공개는 아니고. 맞습니다. 공개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 모집.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 K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이 보드사가 우리 상장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상장하려면 그게 딱 필요해요. 상장을 할 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야 돼요. 이 50명을 채웠다. 그 외에 더 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공개 모집입니다. 왜냐? 보통 이 50명은 관계자들, 창조사들 이쪽이 다 갖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 더 살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공모예요. 공모. 이 공모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죠. 이게 장외주식 매수의 첫 번째 방법이기는 해요. 이 공모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장이 되겠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순서인데,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뜨개질을 배우시거든요. 네, 지금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모자랑 게 뜨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화실이라고 하나요? 뜨개질 하는 데를 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손으로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공예하는 아줌마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한대요. 장희 주식이 그렇게 핫핫하더라. 대박이라면서. 지금 집에 가서 아들한테 1,000만 원만 붙여달라고 하라고. 그거를 딱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하고 소리를 질렀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아시아 모르겠죠? 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장애 주식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예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는 일반 주권이라고 부르는 주식이 있어요. 이게 뭐다? 여기서 말한 이 맥주. 누군가 살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일방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그런 주식을 우리가 일반 주권이에요. 반면 이 KOTC 혹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증권 플러스 모르세요? 네, 증권 플러스가 이 K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거래소예요. 그걸 우리가 통일주권이라고 합니다. 통일주권. 자,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들은 장래 주식은 어디에 속할까요? 일반 주권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산 걸까요? 일반 주권을 산 거겠죠. 반면에 장애 주식 매매를 하고 싶으면 이 통일 주권을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 얘는 뭐가 있으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KOTC. 그걸 뭐라고 하죠? 비상금. 장애 주식. 장애 주식. 장애 주식? 거래소. 거래소. 아, 오늘 많이 먹네. 많이 먹어요. 네.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최근에 우리 이제 수강 받으러 오신 분의 아버님인데 한 8천만 원 정도를 송금을 하셨대요. 어디다가? 장애 주식. 일반 저 주식. 일반 주권에.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일반 주권을 사서 정말 그 보드라는 회사가 음. 실질적으로 정말 공모를 통해서 상장이 되면 음. 대박이 날 확률이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이 사기일 확률이 높다. 없다는 거죠. 사기라기보단 상장이 안 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상장이 되면 만약에 상장이 되면 그건 대박을 칠 수 있겠죠. 얼마나 이득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해줬건데 이거 뚜껑 왜 이렇게 안 빠지니? 아, 됐다. 자, 볼게요. 이 일반 주권이 상장이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거쳐가지 않아요.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는 겁니까? 빠방. 자,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게 9,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9,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1입니다. 이 주권이 일반 주권이 통일 주권이 됨과 동시에 바로 거래소를 상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희소성이 있으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평균적으로 100% 정도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통일 주권이 KRX 우리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얼마나 보통 오를까요? 우리가 따상이라는 얘기 하죠. 60%? 보통 한 60%에서 많이 가면 100% 정도. 거의 한 60%도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이걸 보고 이 일반 주권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왜 그러냐면 이 일반 주권에서 바로 상장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엔젤 투자라 그래요. 엔젤 투자. 엔젤 투자. 이름 어때요? 엔젤 이런 거. 막 사르라 하고 막 그냥 눈을 뜨면 막 흰 빛이 날 보고 있을 것 같고. 그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흰 빛이 나를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엔젤 투자는요 평균적으로 걸리는 성공률이 정말 희박해요. 성공률이 9% 미만이에요. 플러스 예상 평균적으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아까 뭐 보드사라는 기업이 일반 주권일 때 우리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원으로 적어놨어. 500원으로. 예를 들어서요. 상장할 때 공모를 하는데 공모 인원이 안 붙여져요. 그러면 상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럼 상장이 안 되는 건가? 그냥 이 종이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이 보세요. 매매 방법이 이제부터 설명을 할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장외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주권을 만져야 된다고요? 통일 주권. 통일 주권을 만져야 된다. 이 통일 주권을 매매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애기랑 놀다가 허리를 뼈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체 회전이 원활하지 못해. 네, 자 볼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KOTC 시장에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방법 3가지. KOTC 등록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공모 청약 IPU 공모시 청약 관내. 그쵸? 아까 말했던 뭐예요? 공개 모집. 모집을 통해서 상장하는 주식을 미리 잡는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아니다. 좀 더 가까이. 카카오 공모 뉴스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새 또 네. 카카오 상장한다고 할 때 공모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자산이 15억 정도 있는 사람이 공모를 도전했는데 딱 한 주 살대요. 카카오. 공모 청약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청약 넣죠, 다들.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단 주식에서의 공모는 부동산처럼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일 확실하고 수익률은 낮더라도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장외 매수 통일 주권 매매 증권 플러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KOTC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장외 주식 거래소. 거래소죠. 우리 거래소라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거래소. 합법적으로 장외 주식을 등록시켜서 사람들끼리 주권을 사고 팔게 만들어주는 곳이 거래소예요. 이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 플러스라는 어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건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세 번째. 여기는 1번과 2번은 KOTC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등록이 안 된 경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주권 매매 개인 거래. 인감 증명서 당필요. 개인 신상 정보 공개. 그렇죠. 이거는 개인 매매예요. 개인 매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상장주 이름을 말하면 모르실 테니까 상장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일반 주권이에요. 자, 제가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누구 잘 있니? 대답해줘야죠. 잘 있니?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잘 있어.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매매하면 되지. 매매하면 지내? 근데 아직도 이 한국 거래소의 상장주들 만지니? 그렇죠. 그러고 있어? 그렇구나. 내가 사실 요즘에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뭔데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삼성전자라는 데가 있어. 이 삼성전자가 좀 있으면 상장을 하게 될 거야. 대박인데 이거 지금 잡고 있으면 너 이따가 100%는 먹는다? 잡아볼래? 무조건 올라가는 거 맞아? 당연하지. 올라간다니까. 이름 봐. 삼성이잖아. 별이 3개나 있다고. 대박이지. 잡아볼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번호를 줄 테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럼 거기서 관계자가 계좌번호를 줄 거야. 이 계좌번호로 얼마를 보내면 돼. 그러면은 거기서 그 금액에 맞는 주식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어떤 식으로 오는데? 전화나 뭐 우편으로 가도 되고 네가 직접 찾아가도 돼. 거기도 실제로 있는 기업이야. 정말로. 이게 개인 매매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매매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내용을 실제로 전화를 받았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전화를 끝까지 받을 것 같아요? 끊을 것 같아요? 끊을 것 같아요. 끊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 보면은 뭐 비상장주들 뭐 만지면서 손실을 봤다, 돈을 몇 천 원 잃었다는 사람들 보면 99%는 이런 일반주를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일반주권 할 때 제대로 된 일반주를 잡고 싶으면 그 회사에 인감증명서를 받고 나 또한 인감증명서를 보내면서 서로 증명서와 개인 신상을 공유를 해요. 소재지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주식을 샀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을 예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계약서를 통해서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회사와 그 사람이 실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난 유령한테서 주식을 산 꼴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주식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네.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우리 여성 회원님, 온 분들은 말이 없네? 방탄소년단 안 좋아해요? 희한하네? 앞타임에는 방탄소년단 얘기하니까 뒤에서 쫙! 그러고 막, 그 사람들 이거 다 털어간 거예요. 다 가져갔어. 방탄소년단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이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에요.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잡았잖아. 100% 넘게 먹었잖아요. DPC. 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받아. 나이스. DPC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방법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웬만하면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떤 걸 건드려야겠어? 성장주. 공모. 공모를 통해서 매수를 하다가. 두 번째 뭐예요? 거래소.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하다. 이 빅히트 엔터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을까요? 거래소. 그렇죠. 어디 거래소? KOTC. KOTC. 정답이죠. 여기 있었고 상장이 되면서 관련주인 DPC가 올라갔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장외 주식 자체만으로 이 빅히트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첫 번째 요건이 필요해요. PD님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얼굴 보여요? 아, 얼굴은 안 보여요. 손은 보이나요? 네. 글씨 보이죠?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성장주 연관성. 연관성. 비상장주는요, 상장이 됐을 때 수익을 볼 거면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빅히트는 누구랑 연관이 있었다고요? DPC. DPC랑 연관이 있을 거고. 그쵸? 조금 더 큰 폭에서 쿠팡 관련주 뭐였는지 아는 사람. 동방. 와, 대박이야. 오늘 우리 클래스 너무 잘한다. 동방.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니까 누가 연관이 있다고요? 동방과 연관이 있어서 동방이 700%나 올랐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매매를 잘 하려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일반 주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통일 주권이어야 될까요? 통일주. 통일 주권이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일반 주권은 사기예요. 사기, 그치.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통일 주권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통일 주권이어야 할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 살 때 그 주식이 주식이라면 좀 그렇죠. 그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신이 모르는. 소재지 월소지. 소재지죠, 그렇죠. 직접 찾아가 보신 분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없죠.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비상장주 매매를 하기 위해선 기업의 소재지를 알아야 돼요. 기업의 소재지를 모르고 매매를 한다? 그거는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기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볼게요. 어디가 좋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 보드사가, 회사가 뭐 저기 창원 이런 데 있어. 경남 창원에 있어. 여기 있는데 엄청 좋대요. 내가 혹시 몰라서 한번 가봤어. 가봤더니 세상에 다 쓰러져가는 상가 1층. 간판도 없어. 번호도 없어. 문 열라고 하니까 잠깐 잠겨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기업의 소재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고 가봐야 돼요. 자, 네 번째. 기업에 뭘 알아야 할까요? 다 적혀 있어요. 규모. 뭐냐면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건 상장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인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상장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점인지. 만약에 볼게요. 우리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는 유형들 보면 공모 상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거나, 그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이겠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술특례라 그래서 회사 규모는 작고 돈도 얼마 없는데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업이라면, 내가 지금 비상장주를 볼 때 이런 기술특례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설마 될까요? 왜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를 보고 그렇게 기술 특례라는 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기업들도 다 똑같은데? 가치는 자기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위험한 건가? 그렇죠. 왜? 상장을 뭐라 그랬어요? 규모? 상장을 뭐라 그랬어요?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먹고 살만한가? 근데 얘네는 기술 특례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술력 하나만 보고 사람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보드사에서 이 보드 마카를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 유일해. 근데 이 펜이 막, 너무 잘 써져. 막 그래,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이 보드 마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을 특례 상장을 시켜줬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써. PPT를 써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기술력 좋을 것 같아서 상장시켜줬더니 기술력 부각을 못 받네. 계속 적자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폐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무슨 종목을 사라 그랬어요? 어떤 종목을 사라 그랬어요? 주식을 살 때. 안전. 그렇죠. 안전도 말이 되겠고. 물려도 되는 종목 사라 그랬잖아. 주식 살 때 항상 얘기하잖아. 물려도 되는 종목 사라 그랬잖아. 우량주 같은 거. 아니죠. 물려도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그때 수업 안 하셨죠? 응? 너무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그때 반도체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개별주. 반도체 얘기. 네. 이재용이 얘기하면서 얘기해줬죠? 네. 자, 반도체 대표주 뭐가 있어요? 대표주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표주 삼성전자.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쉬워요. 삼성전자 고점이 얼마 때인지 아는 사람? 9만. 그 정도만 나도 충분해. 9만 원대. 9만 원대. 지금 주가가 얼마였대요? 7만 원대요.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고점.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얘기했었죠. 이유가 뭐예요? 노년기. 아, 정답. 오늘 너무 좋다. 노년기라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뚫고 올라가면 2배 이상 더 갈 거예요. 못 뚫으면 더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사봐. 이런 보드사,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한 개 사봐요. 그것도 몇 천만 원어치를 사봐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삼성전자는 물려도 되는 종목이에요? 아닌 종목이에요? 그냥 좀 안 되는. 안 되는 종목이죠. 안 되는 거. 왜? 불확실하잖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장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외를 주식을 사서 이게 IPO를 거쳐서 상장을 한다고 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률이 뭐라 그랬어요? 9대1. 9대1. 근데 9대1인데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수가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0.4. 0.4.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일반 주권이 이 한국 거래소에 다이렉트로 상장할 수 있는 진짜 확률은 1%가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KOTC 시장에서 이 KRX 시장으로 상장할 수 있는 확률이 3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냉정하게 볼게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분석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 만드는지 저한테 얘기되기 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그럼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공부해야죠. 당연하죠. 공부해야죠. 뭘 공부해야 돼요? 기업. 기업. 어디에 있는 기업? KRX. 성장이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정말 이거 너무 귀한 얘기다. 항상 얘기하는 상장주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하루에 몇 개 잡아요? 3개. 3개. 뭐라고 얘기해요? A, B, C. A, B, C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요,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개 잡아서 수익 보면서 3개만 공부하면 돼요. 이거 공부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오늘 우리 잡은 종목 한번 얘기해 볼까요? A 종목 뭐였죠? 네오위즈? 네오위즈죠. 얼마나 먹었습니까? 6%. 6%? 아닐 텐데요. 10%? 10% 아닐 텐데요. 거의 다 왔어. 좀 더 올려봐요. 12%. 12% 정답. 일로 와. 으쌰. 아유, 다 들었네. 12% 먹었죠. 두 번째 종목 뭡니까? 이수 페타시스 이수 페타시스 몇 프로 먹었어요? 한 3%. 3% 먹었죠. 마지막 종목 뭡니까? 메가이시스 맥 ICS 몇 프로예요? 본전 수준이지. 3 본전 수준이죠. 0%라고 칠게요. 여러분들 오늘 몇 프로 수익 봤어요? 그러면 15%. 토탈 15%. 15%의 수익을 봤습니다. 돈 벌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런데 왜 장외 주식을 보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알아야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여 요즘에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한번 받아볼까요? 따르릉. 여기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잘 지내시죠? 아, 네. 네, 누군지 알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잘 지내시죠? 사실은 요즘에 너무 좋은 장외 주식이 있어서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주식하고 계세요? 네. 주식하고 계시죠? 수익률이 좀 어떠세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시죠? 그냥 장외 주식 이거 상장하면 100%는 먹는다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무서워요. 무서우세요? 그건 무섭지 않아요. 저희는 회사가 실제로 있어요. 와서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대표님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 기업 사장님이 저랑 친분이 있어요. 그치? 불안하네요. 왜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해요. 대박이에요. 이 종목이 KOTC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 KOTC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대박이에요. 100% 올라갈 거라니까요. 1000만 원 넘으면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해보실래? 해보실래요? 그럼 제가 전화 끊고 나서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로 전화해서 돈 입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주식이 날아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끔찍하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기. 사기라고 해요.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너무 암울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천만 원 이러셨던 분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서 거의 한 50분? 한 거의 한 50명 이상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여기로 돈을 보내는지 아세요? 30명. 너무 많다. 20%나 되는 사람들이 돈을 보냈답니다. 얼마씩? 보통 1,000만 원 이상씩은 다 보내죠. 10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상장주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상장주는 뭐라고요? 안전. 안전하고 비상장주에 비해서 이 0.4%가 무슨 0.4%라고 했어요? 상위. 상위 0.4%예요. 어디에 상위예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들 상위 0.4%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장주를 건드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방법이겠죠? 그걸 다룰 때 어떤 방법을 쓰라고요? ABC. ABC를 쓰고 여러분들이 ABC 하나 잡아서 수익 본 거를 하루에 몇 개만 공부해요? 3개. 3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3개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장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 영상을 좀 남기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과 교육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사기 전화가 너무 많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데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요즘에는. 전화를 다 해외 쪽으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봤을 때는 010 번호가 맞는데 막상 추적을 해보면 중국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말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장주 매매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비상장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혹여라도 주위에 비상장주에 대해서 혹하는 사람도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이해되셨죠? 네.